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헌법 수록을 반대한다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진실화해위원장이 북한 개입설을 거론하기도 했죠. 이 와중에 보수단체는 5.18 계엄군으로부터 빼앗은 무공훈장을 다시 되돌려주자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 보수단체가 또다시 5.18을 흔들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 앞에서 고성이 퍼져 올립니다. 자유대한후국단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최근 계엄군에게 수여됐다 취소된 훈장을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자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16,00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주 국가보훈처에 진정을 냈습니다. 5.18 당시 진압을 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의 서문이 취소되고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예비명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계엄군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임명 전부터 5.18을 부정하고 깎아내린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던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국회에서 또 5.18 북한 개입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북한군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 전 당선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18 정신헌법 수록 문제에 대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반대한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김 위원장을 사실 밀었잖아. 네. 밀었는데 세상에 우리한테 찬물을 깬 게 뭐냐면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불가능하죠.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틀 만에 조심하겠다며 사과했지만 5.18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의 당 수뇌부에 이어 윤 대통령이 임명한 진실화해위원장까지 5.18을 부정하고 폄훼하는 건 분명 좋지 않은 조짐입니다. 5월 단체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자 대통령 입장과도 아주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역사를 끝없이 뒤로 되돌리겠다는 그런 주장과 다름없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죠. 이런 와중에 극우단체가 벌이고 있는 숨진 계엄군의 서운을 되찾아주자는 서명운동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은 아닌지, 또 어렵게 진전시켜온 5.18 진상규명과 전국화 노력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지역사회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대한민국 특전사회를 초청해 대국민 선언식을 강행한 5.18 단체와 제43주년 5.18 행사위원회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어제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 사업 내용 중에는 진상규명 등 광주 문제 5대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결 방법과 실천이 없다며 행사위 탈퇴를 밝혔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로 구성된 5.18 행사위는 부상자회 등이 5월 정신을 훼손하고 행사위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행사위원장단과 회원에서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산 나들목의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폐쇄는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위험천만한 도로가 처음부터 이뤄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누구의 힘이 작용해 이런 도로를 만들어냈는지를 밝히는 게 남은 과제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유원지 방향 진출로 검토가 시작된 건 2015년 7월부터입니다. 무등산과 지산동 법저타운 접근성을 높이고 일대 유일의 순환도로 진출로인 두암타운 주변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최초 설계 도면입니다. 우측 갓길로 빠져나가는 운전자에게 친숙한 구조입니다. 주민 설명회까지 거쳐 확정됐는데 민선 7기가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당초 설계안과 정반대인 왼쪽 1차로로 빠지는 구조로 뒤집혔습니다. 주민 민원 때문인데 앞서 4년간 우측 진출로 신설에 찍혀 있었던 사업의 핵심이 단 4개월 만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바로잡을 기회는 있었습니다. 노선 변경을 위해 연 자문회의 회의록을 보면 경찰 등 전문가 등은 시종일관 반대했고 특히 도로교통공단은 이럴 거면 자문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좌측 진출로를 반대한 사실이 광주 MBC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계획안을 반대를 했는데 강행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자문해드릴 의견은 없을 것 같다는 내부 그 방침이 있어가지고 이제 회의는 그 이상 참석 안 하는 걸로. 광주시는 그러나 민원을 근거로 대며 문제가 된 지산나들목 설계 변경안을 관철시켰습니다. 광주시가 이를 강행하는 데는 주민 민원뿐 아니라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 등 또 다른 힘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하지만 77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 사업이 폐기될 위기에 놓이면서 과연 누가 이 설계 변경안을 밀어붙였는지가 밝혀내야 할 진실로 보입니다. 시민의 어마어마한 혈세가 들어간 사업인데 사업 설계 영역에서부터 그런 안전에 대한 진단 없이 들어갔던 큰 문제가 있는 총체적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엄격하고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지산나들목 개통을 전제로 조선대와 나들목을 잇는 도로공사도 마무리 단계여서 나들목 폐쇄가 확정될 경우 이 도로도 무용지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산나들목 폐쇄가 가져올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새학기 입학식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던 건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대도시인 광주광역시에서도 신입생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학교가 10곳 가까이 되는데요. 지역 교육계에서도 여러 대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큰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1년 광주 중앙초등학교의 입학식. 긴장한 표정의 신입생들로 운동장이 빼곡합니다. 교실 안은 40명 남짓한 아이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았습니다. 중앙초등학교의 입학식 풍경은 30년이 지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입생 3명이 입학생의 전부입니다. 아무래도 그 학생 수가 많을 때보다는 이제 적은 학급에서 이제 학생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상호 작용하는 어떤 빈도라던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학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2년 전 12명이던 신입생은 지난해부터 한 자릿수로 줄었고 올해는 3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저출산 학령 인구 감소라는 흐름을 대도시인 광주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신입생 수는 10년 새 10% 가까이 줄었는데 광주 시내 155개 초등학교 중에 올해 신입생이 30명도 안 되는 학교는 28곳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8개 학교는 신입생이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도심 바깥에 위치한 학교일수록 인구 감소와 맞물리다 보니 신입생 수가 더 적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인구 절벽의 큰 흐름을 뒤집기는 역부족해 보입니다. 저희가 학생 수가 줄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해소 나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입학생이 5명도 안 돼 휴원 조치된 광주 병설 유치원이 12곳이나 되는 등 광주 도심에서도 수많은 학교가 사라질 미래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7번째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목포 시민과 신안 군민들에게는 행정통합, 경제통합, 관광통합 시대를 놓고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인구와 넓은 땅은 자치단체 미래 경쟁력의 필수적인 조건인데 여러 차례 실패해도 행정통합을 계속 시도하는 이유를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대양 6대 도시의 추억만 남은 목포는 더 이상 전남의 제1의 도시를 주장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목포 인구 21만여 명, 여수와 순천은 각각 27만여 명입니다. 고작 51.7제곱킬로미터의 목포는 땅도 좁아 순천시의 5%, 여수시의 10% 면적에 불과합니다. 1995년 순천시는 승주군과의 통합으로 1998년 여수시는 여천군과 한몸이 되며 덩치를 키웠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영호남의 격차, 더 나아가 전남도 동부권과 서부권의 격차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2019년 4만 명이 무너진 뒤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통합을 이루어 발전되고 있는 다른 지역을 볼 때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을 아니 느낄 수 없다.
목포시와 신안군, 신안군과 목포시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당장 인구 25만 명 도시가 건설됩니다. 토지 면적만 700제곱킬로미터로 전남 5번째 지역이 되고 해상 면적까지 합하면 전남에서 가장 넓어지며 도시 잠재력이 커지게 됩니다. 후배들에게 선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관광 경제가 살아나고 관광 상품이 같이 개발되고 목포시장과 신안군수,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읽히는 만큼 시민사회의 호응만 뒷받침되면 이번만큼은 통합에 이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연달아 한평군에서 개최됩니다. 이장과 반장, 농업단체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한평군의 공식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상익 한평군수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군공항 이전 관련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평군 광주 군공항 유치위원회는 예비 이전 후보지 유치 의향서 제출을 희망한다는 취지도 밝힐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잇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하도급 건설사에게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원례비를 요구한 혐의로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전남경찰청은 전남 동북권 아파트 건설 현장 4곳에서 영세 하도급 업체를 협박해 노조 발전기금 명목 등으로 3,1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노조 간부 2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